안녕하세요. 연희군 꽃대신입니다. 여러분들 잘들 지내셨죠? 여러분들 오늘은요 제가 쭉 행운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릴까 해요.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행운을 잡고 싶죠. 그리고 모두가 또 잘 되기를 바라시잖아요. 근데 참 행운에도 여러 가지 비밀이 깃들여 있는 것 같아요. 누구에게는 어떤 큰 행운이 오고 누구에게는 참 소소하게나마 오지도 않는 운들이 있고 그런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운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운들을 접하면서도 또 이 운을 자기 걸로 받아들여지지를 못하고 내 걸로 쟁취를 못하고 넘어가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럴 때 좀 안타까운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럴 때는 올해는 이렇다. 아니면 내년은 이렇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한 해 한 해 이렇게 운을 짚어보고 갑니다. 네. 이제 신년 운수도 보고 그러잖아요. 근데요, 여러분, 그 와중에 우리가 한 해 한 해 살면서 여러 가지 이제 희노애락을 경험도 하고 이렇게 느끼면서 살게 되는데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는 게 반드시 있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그리고 포인트를 잘 잡아야 되는 포인트. 이게 핵심인데요. 그렇게 중요한 포인트를 조금 놓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항상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좀 강력하게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숫자 중에요. 어떤 숫자를 제일 좋아하시나요? 1부터 10까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각자 좋아하는 숫자가 있을 거예요. 또 사주팔자에도 본인에게 맞는 숫자도 있고요. 맞지 않는 숫자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핸드폰 번호를 그 좋아하는 숫자로 한다든지 아니면 집에 이렇게 현관에 비밀번호를 좋아하는 숫자로 한다든지 나한테 행운이 되는 숫자로 한다든지 이렇게 숫자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은 숫자에 많이 접하게 돼요. 여러 가지 숫자에 핸드폰도 숫자고 차 넘버도 숫자고 현관문 비밀번호도 숫자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민등록증 번호도 숫자고 그쵸? 여러 가지 이제 숫자를 기입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 숫자라는 개념은 항상 이렇게 붙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숫자가 어떤 분들은 나는 3을 좋아해. 그리고 나라별로도 많이 틀리죠. 중국에서는 또 8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행운의 숫자잖아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자 이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러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 외국에서 서양에서도 럭키 세븐이라고 하죠. 럭키 세븐. 럭키가 뭐예요? 행운이잖아요. 이 7이라는 숫자는 행운을 뜻하거든요. 근데요, 우리 토속신앙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토속신앙, 우리 문화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이 숫자의 개념에서도 이 7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이거죠. 중요한 의미.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요 7이라는 숫자를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칠성님전 이렇게 말할 때도 그게 7자라는 숫자죠. 그리고 북두칠성 그게 칠성님. 그게 북두칠성도 칠성이죠. 그리고 예를 들면 7일기도 371기도 이런 식으로 좀 7자를 많이 강조를 하죠. 그리고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 얼굴에 7개의 보석이 있다고 합니다. 그걸 칠보라고 하는데요. 그 7개의 보석도 7개예요. 어떻게 7개예요? 눈 2개, 귀 2개, 입 하나, 콧구멍 2개. 이렇게 해서 7개의 보석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칠보라는 표현을 하게 되고요. 여러 가지 이제 7이라는 숫자가 많이 존재를 하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가 살면서 나는 3자가 좋아, 나는 7자가 좋아, 나는 5자가 좋아 이렇게 하는 거랑 틀리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7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해드리려고 조금 인식을 심어드리려고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네, 7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도 7세, 17세, 27세 이렇게 7자라는 숫자가 많이 붙습니다.
근데 이 7이라는 숫자가 붙을 때에는 우리가 인생에 많은 변화가 일어난다. 어떠한 행운이 시작된다. 될 수도 있다. 그리고 행운이 오는 시점이다. 어떠한 변화가 생기는 시점이다. 그리고 나에게 기회가 주어질 수도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요, 이 7이라는 숫자가 어떤 의미에서는 변화나 변동, 그리고 기회나 찬스, 이런 것도 의미를 하지만 완성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 7이 의미하는 완성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내 걸로 완성을 시켜. 어떤 일을 완성을 시켜. 내가 추진하는 일, 어떠한 생각하는 일, 그리고 앞으로의 나의 계획, 아니면 나의 운의 흐름이 완성되는 해운년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부터도 우리나라에서는요, 이 7세, 17세, 27세, 37세, 47세, 57세, 이렇게 7자가 붙는 나이대를 굉장히 행운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 나이를 굉장히 중요시했죠. 그래서요, 우리는 성주운이라는, 성주나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 성주나이라는 게 7세에만 붙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27세부터 57세까지는 7자라는 숫자가 붙는데요. 60대에서는 67세가 아니라 61세 환갑이라는 용어를 써서 환갑성준이라는 용어를 써서 우리가 61세 표현을 합니다. 그거는요, 60가자가 딱 들어차는 해운년이기 때문에 또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67세가 되기 전에 61세에 성준이 발복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에 77세에 노제성준으로 마감을 하죠. 그래서 그 의미도 각각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예전에 정말 조금 농경사회가 전반적으로 행해졌을 때 옛날에는요, 뭐 고려적 시대라고 하잖아요. 예전에는요, 사실은 이 성주운이 지금은 현대사회에서는 27세부터 스타트를 하는데요. 그때는 17살부터 시작을 했어요. 17세부터. 왜냐하면 그때는 또 이렇게 수명도 더 짧았고 결혼하는 시기도 더 빨랐었죠. 지금은 27세도 빠른 편인데 그때는 뭐 17세면은 다 결혼들 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어려서. 그래서 이렇게 세월이 지나면서 시대가 지나면서 이렇게 풍토도 바뀌는 반면에 이런 조금 의미도 그런 게 이제 나이대도 변화가 조금 생겼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그래도 주축인 27세부터 77세의 나이대는 그대로 유지가 되더라. 이렇게 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나이대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이 나이대를. 우리가 이 27살에는 우리가 초년성준이라고 합니다. 초년성준. 그리고 37세는 2년성준이라고 해요. 2년성준. 네, 47세는 와가성준. 네, 와가성준이죠. 그리고 57세에는 대가성준. 대가성준. 그리고 61세에는 환갑성준. 77세에는 노제성주. 이렇게 해서 이제 끝이 나는데요. 인생을 살면서 6번의 기회가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행운의 럭키 7. 이 행운이 우리에게는 6번의 기회가 온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거는 몰라도 이 인생에서 6번밖에 오는 이 행운의 시기는 절대로 놓치지 말자 이거예요. 그냥 놓쳐서는 조금 어떻게 보면은 조금 안타깝고 아깝고 조금 후회스럽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예를 들면 우리가 한 해 한 해 살면서 어떤 운도 오고 또 어떤 재수도 있고 하지만 이런 운과 상반이 되게 너무 포괄적인 운이 오기 때문에 그 운의 크기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비교도 할 수 없는 운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운을 27세부터 37세, 47세, 57세 이렇게 받아가면서 10년 단위로 우리가 10년 단위를 대운이라고 하는데요. 이 10년 단위를 타고 가면서 여러 가지 운에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성주운에 대해서는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 운의 작용이 어떻게 오냐면요. 첫 번째로는 제가 이제 알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는 거는 이 성주라는 거는 문서다 이거예요. 문서. 그럼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문서를 접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문서. 우리가 집을 사는 것도 문서잖아요. 그리고 집을 파는 것도 문서예요. 우리가 살면서 좀 집을 사기 위해서 평생을 집 한 채 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들을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나 집에 몰빵을 하죠. 거의 전 재산을 집에 투자를 할 정도로 집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시했어요. 그래서 집이 곧 재산이에요. 그래서 아파트를 사고 주택을 사고 이렇게 사고 팔고 하는 거에서 부를 느끼게 되고 부를 누리게 되죠. 어떤 집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도 그 사람의 부가 평가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자의 이렇게 의미를 두는 게 재물로서는 집이 제일 크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수많은 문서를 대하는데 그리고 집도 사고 팔고 예전에 농경사회 때 예전에는 한 터에서 예를 들면 한 터에서 몇 대가 살고 하기 때문에 집을 사고 파는 일이 그렇게 흔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지금은 수시로 사고 팔고 일부러 사고 팔고 그죠? 2년 3년만 있으면 또 사고 팔고 그렇게 해서 이제 부를 축적을 하는 방법을 취하는 건데 그렇게 어쨌든 이런 부동산을 사고 팔고 이런 과정이 다 문서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옳은 문서, 바른 문서를 금전되는 문서를 잘 사고 잘 팔고 했을 때에 내가 거기에서 생기는 금전 재물이 있는 건데 그 금전 재물이 옳게 가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성주라는 게 너무 큰 운이다 보니까 뒤집힐 수가 있어서 그래서 이 금전재물에 해당하는 이 문서운이 자리를 제대로 잡고 뒤집히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가 성주운을 제대로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요, 여러분들 이제 결혼하시잖아요. 결혼을 하는 것도 문서고요. 근데 또 반대로 이혼을 하는 것도 문서예요. 그래서 성주가 바람이 났다, 성주가 뒤집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런 작용이 일어나면 내가 운값을 못하고 성주를 제대로 받지 못해서 성주가 뒤집히고 혹은 어떤 분들은 그 나이대에 제대로 된 성주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 해운년에 그 나이대에 해당하는 해운년에 꼭 악재를 같이 갖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삼재바람에 내가 치인다든지 어떠한 좀 해운년의 기운이 안 좋을 때 이런 행운이 같이 온다든지 그래서 호사다마라고 나쁜 거와 같은 좋은 게 같이 오게 되는데요. 이럴 때 성주가 뒤집힌다, 바람이 났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럴 때에는 우리가 제대로 된 문서를 취할 수가 없어요. 꼭 탈이 납니다. 어떻게 해서든 탈이 납니다. 예를 들면 결혼을 했는데 그 성주바람이 불 때 이혼이 된다든지 아니면 대주가 정말로 그 바람에 바람이 난다든지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돼요. 그래서 괜히 부부간에 불화가 생겨요. 어디 가서 보면 운 들어오셨네요. 굉장히 큰 운이 성주운이라는 게 들어왔어요. 그러는데 우리는 맨날 싸워. 맨날 다퉈. 그러다가 그 해운년에 이혼을 해. 갈라지게 돼. 아니면 사람이 사망까지 하게 돼. 그런 불상사가 초래하는 게 성주가 뒤집힐 경우예요. 우리가 또 회사를 잘 다니다가도 괜한 일로 시비가 붙어서 회사를 잘린다든지 아니면 내가 또 내 발로 회사를 잘 다니다가 이제 참기도 싫고 괜히 욱해. 그래서 그때만 잘 넘기면 되는데 성주 바람이 불 때에
그게 더 극대화가 되다 보니까 내가 참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별거 아닌 걸로 회사에서 또 잘리거나 그만두거나 이직을 하는 경우가 또 생깁니다. 근데 이렇게 성주의 바람이 불 때에는요, 이직을 해도 옳은 직장을 가지를 못해요. 내가 전전긍긍하게 됩니다. 그 바람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주의 운은 10년을 타고 가기 때문에 이 10년간 바람이 불면 내가 계속 막 이렇게 사는 게 고달파지는 거죠. 이랬다 저랬다. 그게 성주가 바람이 불면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운도 너무 운을 잘 다스려야 되고요. 그리고 옳은 운으로 가게끔 잘 받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작은 운은 그냥 우리가 모르고도 지나는데 너무 큰 운이다 보니까 이 운을 우리가 좀 잘 다루자 이거죠. 잘 좀 써먹자 이거죠. 내 걸로 만들어서 좀 잘 다듬자 이거죠. 그러면 이게 뭐 배가 되고 배가 돼서 나에게 큰 부를 준다 이거죠. 좀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매번 이제 성주운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해드립니다. 이제 제가 성주운에 대해서 많이 찍어놨으니까요. 뭐 영상마다 똑같은 내용을 또 담을 수는 없어서 제가 또 이제 이렇게 조금 이렇게 틀린 내용도 담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도 보시고 다른 것도 보시면 또 참고가 많이 되시리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성주운이라는 운을 굉장히 예전부터 소중히 했는데요. 그리고 아무 때나 오는 운이 아니기 때문에 놓치기가 너무 아까우니까 자꾸 이런 기회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자꾸 강조를 해드리는 거예요. 요즘에 살기 너무 어렵잖아요. 너무 힘들어요. 세상 살기가. 너무 힘드신 분들이 많아졌어요. 언제 좋아질까 정말 앞이 깜깜하신 분들도 많아요. 제가 점사를 보다 보면요. 정말 가슴 아픈 사연들도 많고 정말 답답하신 사연들도 많거든요. 뭐가 이렇게 앞으로 전진하고 싶고 뭔가 새롭게 뭔가 이렇게 돌파구를 찾고 싶은데 뭔가가 안 잡히는 그 뭔가가 뭔지를 모르시는 분들 그렇게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이 성주만큼은 놓치지 말자. 다른 건 몰라도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무당들도 성주운은 꼭 받습니다. 1등으로 받죠. 좋은 거 아니까. 그래서 이렇게 강조를 해드리는데요. 그렇게 이제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서에 우리가 접하게 되고, 그리고 어떤 문서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부자도 되고,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살다 보면은 뭐, 이직도 하게 되고, 내가 새로운 사업을 또 시작을 하게 될 수도 있고, 근데 시작하는 것도 성주운이지만, 망하는 것도 또 성주운이거든요. 뒤집혔을 경우에. 이게 반대로 가니까. 그래서 성주운이 굉장히 무섭다 이렇게도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걸로 잘 취해서 잘 다듬어 가야 돼요. 성주를 잘 모셔가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27세, 37세, 47세, 57세, 61세, 77세 이렇게 있는데요. 성주운이라는 건 1년 중에 언제가 제일 좋을까요? 이렇게 또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뭐 봄에도 받고 뭐 여름에도 받고 가을에도 받고 겨울에도 받고 하는 게 성주냐? 그렇지 않습니다. 받는 시기가 정해져 있어요. 받지 말아야 될 시기도 있습니다. 봄에 성주를 받으면요. 바람이 난대요. 바람이. 그래서 봄에는 성주를 받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또 개개인의 사정이 다 다르죠. 개개인의 또 그 뭐 살고 있는 또 그런 습성들도 다르고 상황이 또 다르잖아요. 근데 어떤 분에게는 좀 바람이 났으면 하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이냐면 너무 남자가 없거나 여자에게 남자가 없거나 남자에게 여자가 없어. 그러면 오히려 바람이 나게끔 봄에 받아주는 게 좋아요.
이 바람이 누가 있으면서 바람의 그 바람이 아니라 내가 짝이 없어. 결혼도 하고 싶고 연애도 하고 싶은데 짝이 없어. 그러신 분들은 봄에 일부러 바람이 나라고, 사람이 좀 들어오라고, 그렇게 해서 봄 성주를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는,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성주운을 제일 좋은 시기라는 거는 받을 때 우리가 언제 받으면 제일 운이 발복을 할까? 그리고 이 운이 터트려질까? 음력 8월 이제 중순이 지나면 우리가 뭐 내년 운이 벌써 이렇게 들어온다, 시작된다, 이렇게 표현들을 해요. 그러면 조금 영리하신 분들은요, 27세, 37세, 47세, 57세, 61세, 77세 나이보다 한 살씩 어리신 분들, 26세, 36세, 46세, 56세, 60세, 76세 이분들은 먼저 운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굉장히 똑똑하신 거죠. 예를 들면 올해도 받고 내년도 받으면 더 좋은 거예요. 남들은 10년에 한 번밖에 못 받는 운을 2번은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6세, 27세, 36세, 37세, 46세, 47세, 56세, 57세, 60세, 61세, 76세, 77세가 지금 성주운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분들이라고 보여지고요. 또 아무나 받을 수 있는 운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나이를 강조를 하는 거고 재차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는 건데요. 왜 그러냐면요, 이런 게 다 문헌에 남아 있습니다. 옛날부터 새로운 법은 정하지 말라고 그랬대요, 어르신들이. 법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옛날부터 이렇게 전해져 오는 문헌이라는 거는 몇 번에, 몇십 번에, 몇백 번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정립이 돼서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 제일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어느 문건들이 내려져 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뭐 따로 해석을 하질 않습니다. 근데요, 이렇게 나이대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뭐 성주 문서운이 없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나이대에서도, 다른 나이대에서도 그런 성주운이 발복을 하고 들어오는 분들도 많으세요. 예를 들면 뭐 53세도 들어올 수 있고 55세도 들어올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하시는 말씀인데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그럴 때는 그 개개인의 사주를 다 파악을 해야 돼요. 이분이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를 개개인의 사주를 다 일일이 짚어봐야 됩니다. 똑같은 53세라도 어떤 분은 운이 들어오신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운이 한 개도 없으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일일이 짚어봐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제가 말씀드린 아까 26, 27, 36, 37, 46, 47, 56, 57, 그리고 60, 61, 76, 77세 외에는 운의 크기가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같은 성주운이라도, 같은 문서운이 들었다 하더라도 이분들하고 어떤 다른 분들은 운의 크기가 반드시 다르다는 거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같다고 보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건 거짓말이죠. 아닌 건 아닌 거니까. 하지만 내가 뭐 53세에 어디 가서 봤는데 문서운 들어도 그것도 문서는 맞아요. 하지만 이제 운의 크기가 많이 다르다는 거, 그거를 강조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뭐 우리가 여러 가지 희노애락을 겪으면서 살아가는데요.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문서라는 거는 금전재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떠한 문서라도 내가 이렇게 잘 취해야만이, 내 걸로 돼야만이 그 발복을 할 수 있고, 운에 예를 들면 운값을 한다고 우리가 그러죠. 운의 값을 치를 수가, 우리가 운의 값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운을 잘 다스려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이 대운을 놓치지 마시고요. 모두들 정말 잘 되시길 바랍니다. 너무 어려운 시국이지만 조금씩 하나씩 이렇게 채워나가다 보면 첫 술에 배부르지는 않잖아요. 정말 예전에 우리 조상님들이 하시는 말씀은요, 정말 다 보석 같아요. 너무 좋으신 말씀이 많죠. 정말 첫 술에 배는 부르지 않지만 그래도 이걸 쌓아가다 보면 내가 이 운값을, 만약에 47세 받은 운을 57세까지 타고 가는 동안에, 47세 받았는데 올해가 뭐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47세 받은 운을 57세까지 타고 가면서 내가 어떠한 문서의 작용으로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내가 얻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인 것 같아요. 그런 걸 놓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올해도 뭐 이렇게 몇 달 남지는 않았지만 또 새로운 기운이 다시 들어오고는 있지만 여러분들 하루하루 정말 아무 탈 없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부자가 한 걸음 한 걸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연희궁 꽃대신도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일은 빌어드리고, 일해드리고, 뭐 상담해드리고 이런 일들인데요. 일사가 이제 그렇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개인적인 이렇게 일을 할 수가 없죠. 거의 무당이 되면은. 근데, 요즘 같아서는 정말 너무 힘드신 분들이 많은데, 간혹 가다가 이런 성주운을 받고 정말 발복이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인생 역전. 정말 내가 이런 게 정말 부가 이런 거구나, 이런 맛을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뿌듯하거든요. 그래서 한 분이라도 더 이런 좀 맛을 보시라고, 이런 운을 좀 맛보시라고, 운을 좀 받으시라고 강력하게 제가 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다 같이 부자 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빌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요. 성주는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연희궁 꽃대신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오늘은요, 제가 성주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오늘은 이제 성주운 모집을 여러분들에게 공고를 해드리려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음력으로 예전부터 10월달을 상달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 상달이라는 거는 뭐냐면 윗상자를 이제 한문으로 윗상자를 이렇게 표기를 해서 높은 달, 윗상, 위의 달, 상달 이렇게 표현을 했답니다. 그거는 왜 그랬냐면 예전부터 이제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으면 가을에 모든 곡식을 추수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만물에 이렇게 제일 풍성할 때가 가을이 되거든요. 그게 이제 딱 10월달이 음력으로 10월달 정도가 되면 모든 추수가 돼서 정말 제일 1년 중에 풍성한 달이 된다 해서 10월달을 상달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또 이제 예전부터 뭐 가택의 고사라든지 여러 가지 나라에 대한 제사라든지 이런 일들을 다 상달에 10월 상달에 많이들 했습니다. 일부러 상달을 기다려서 10월달을 기다려서도 했는데요. 그만큼 이제 이 상달이라는 거는 10월달이라는 거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제 10월달을 굉장히 중요시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 성주운이랑 10월달이랑은 또 무슨 관련이 있느냐. 예전부터 또 10월달에 하는 고사들이 이렇게 몇 가지가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나라 고사도 그렇고, 예를 들면 집안에 있는 모든 이제 고사들, 제사들을, 중요한 일들을 10월 상달에 진행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성주운이라는 거는 10월달에 많이 받았습니다. 문헌에도 나와 있는데요. 왜 10월달에 받았냐면, 물론
앞서서 말씀드린 이 모든 이제 추수를, 곡식을 이렇게 추수해서 굉장히 풍성한 때이기도 하지만 예전부터 또 성주운이라는 거는 집안의 이제 가택신이라고 해서 대주, 집안의 대주가 되겠죠. 남자분들이 보통 받는 게 성주운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여자분들도 많이 이제 사회 활동을 하기 때문에 많이 이제 시대가 달라졌죠. 그래서 여자분들도 많이 성주운을 받는 시대가 왔고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이런 일들도 물론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성주운이라는 거는 예전부터 가택신이라고 해서 많이들 받아져 왔는데, 특히 이제 예전에는 남자들이 많이 받았기 때문에 봄에 받으면 뭐 이렇게 바람이 난다, 또 뭐 몇 월에 받으면 어떻다, 이런 말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대가 변했다는 표현을 했죠. 조상님들도 많이 변했고요. 죽은 귀신들도 많이 급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변화해 나가는 것도 지혜롭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 10월 달에 물론 이제 상달에만 받지만 요즘에는 10월 달, 몇 월 달 가리지 않고 사실은 받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1월 달에 받는 분들도 많으세요. 제일 먼저 욕심 많으신 분들 있죠? 제일 먼저 이제 자기가 1월 달이 되면은 이 운을 어차피 받을 거 받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저는 뭐 어느 쪽이든 찬성을 하고요. 또 남자분들만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요즘에는 남자분들만 받는 게 성주운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뭐 몇 월 달이든 상관이 없지만, 그래도 지금 이제 제가 올해는요 1차 모집을 했던 적이 있어요. 1차 모집을 성주운 모집을 몇 달 전에 한 적이 있는데요. 요번에 이제 올해는 두 번째로 이렇게 성주운 모집을 다시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10년에 한 번 오는 성주운이라고 해요. 기회가 참 많이 오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20대까지는 부모 슬하에서 우리가 이렇게 부모의 운으로다가 살아가거든요. 미성년자라고 하죠. 그래서 부모의 기운으로다가 커버가 되고 부모의 기운으로다가 살아가는 게 20대까지, 미성년자 20살까지는 부모의 기운으로 산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20세가 넘으면 이제 성인이 돼서 비로소 내가 개인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나이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이 성주운이라는 거는요 27의 첫 번째 초년 성주운이 들어옵니다. 비로소 첫 번째, 인생의 첫 번째 초년 성주운이 들어오는데요. 나이대가 27세, 37세, 47세, 57세, 61세, 77세,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6번의 기회가 주어진다고 보여집니다. 6번. 6번의 기회가 있는데요. 이렇게 굵직하게 전체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6번의 기회가 있고요. 또 그 나이대가 아니더라도, 제가 오늘은 호명을 해드릴 건데요. 그 나이대가 아니더라도 성주운이 작용하는 나이대 분들이 또 계십니다. 그 해운년마다 달라져요. 올해는 몇 살, 내년에는 몇 살, 이렇게 해운년마다 나이대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성주운이라는 거를 놓치고 가면은 또 10년을 기다리든 몇 년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이 운을 꼭 놓치지 말라고, 받아가시라고 제가 일일이 나열을 오늘 해드릴 거고요. 이제 조금 설명을 해드리자면, 사람이 이제 태어나서 20살까지는 부모의 기운으로 산다,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부모의 기운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지만 20세가 넘어서 27세에 비로소 첫 번째 성주운이 오는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초년성주운이라고 하거든요. 이 초년성주운은 예로부터 결혼운이 열린다 해서 초년의 기운이 싹 트는 거죠. 그때 비로소 내가 어른이 되는 거예요.
27이 돼서 초년 성주운이 들어올 때에 결혼의 운도 왕성해지기 때문에 그때부터 그 기운이 발동을 해요. 그래서 특히나 그때 운이 열린다. 결혼의 기운이 그때부터 열린다 해서 초년 성주운을 굉장히 큰 의미를, 예로부터 그랬잖아요. 결혼을 한 사람은 어른으로 취급을 하고 결혼을 안 하면 어른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나이와 상관없이 이 결혼이라는 거는 일륜지 대사이기도 하고 굉장히 큰 의미로는 어른의 의미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시했다. 그래서 27이 돼서 비로소 어른으로 인정을 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제 초년 성주운이 결혼의 운이 열리는, 결혼의 운이 왕성히 열리는 시기로 첫 번째 시기로 보여지고요. 또 이 이제 37살이 되면 2년 성주라고 해서요. 우리가 이제 직장을 다니거나 이렇게 일을 시작하죠. 그러면 직장에서의 일이나 사업의 운이 왕성해진다. 그래서 운을 받는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37, 27 이게 뭐 어떤 운이 들어오고 어떤 운이 들어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나쁠 때는 좀 막아가고 좋을 때는 운을 받아가야 되는 것처럼 이 성주운이라는 건 가만히 있는다고 나한테 오질 않아요. 어떠한 형식을 갖추어서 우리가 운맞이를 했을 때만이 성주운이라는 걸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요. 성주운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냥 재수굿이나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운맞이가 아니라 성주운이라는 반드시 형식에 맞추어서 이거를 운맞이를 해야지 내가 성주운이라는 걸 받아들인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27에 받으신 분들은 이렇게 결혼의 운이 그때부터 왕성해지는 거고요. 37에 받으신 분들은 이제 직장의 일이라든지 사업의 운이 이렇게 열린다, 왕성해진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이제 47이 되면요, 우리가 와가성주라고 합니다. 47에는요 기와장을 올린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옛 어르신들이 참 표현도 아름답지만 정말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이 나이대별로 그런 운들이 작용을 한다 이렇게 다 표기를 해 놓으셨답니다. 그래서 이제 기와장을 비로소 기와집을 짓는 운이 들어온다. 옛날에는 기와집이 제일 뭐 고래등 같은 기와집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그래서 기와집이 제일 이제 이렇게 부를 상징하는 그런 주택이 됐었는데요. 그래서 47에는 우리가 기와집을 짓는 운이 들어온다. 그러면 집을 짓는 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운을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래야지 우리가 집도 짓고 지금으로 말하자면 부동산이 되겠는데요. 이렇게 부동산 운도 열리고 그 부동산 운이 점점점 왕성해져서 여러 채를 또 살 수도 있고 47에 받으신 분들은 57까지 그 운이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47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잖아요. 47에 받아서 부동산 운이 어떻게 움직여지는지 그게 이제 47에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47에 이렇게 와가성주운이 들어오신 분들은 꼭 운을 받으셔라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이제 사업에 이렇게 기운도 왕성해지고 물론 문서가 굉장히 47에는 제일 문서가 대기란 운이 들어올 때가 47이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물론 자손의 번창, 자손의 번성도 보여집니다. 47에는 여러 가지가 정말 제일 중요한 시기잖아요. 앞뒤로 정말 제일 활동도 많이 하고 많이 이렇게 성과도 이뤄내는 초석을 다지면서 이렇게 생활을 하는 그 사회생활에서도 그렇게 중요한 나이대가 되기 때문에 47 되신 분들은요 꼭 성주운 받으셔서 이렇게 재산을 늘리시고 부를 축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제 다음에는 57세의 대가성주운이라고 하는데요. 57세를 이제 되신 분들은요, 예전부터 이제 종가를 이루고 이렇게 자손이 늘어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손자, 손녀가 많이 이렇게 번성을 하고 또 이렇게 가족들이 는다. 가족이 늘어난다. 그리고 사업의 운이 열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57세. 근데 예전하고 지금이 조금 한 1,
20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60만 넘어가면 이제 모든 경제 활동을 접어서 뭐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었잖아요. 그리고 생명도 수명도 짧았기 때문에 60세가 넘으면은 거의 뭐 할아버지 할머니 취급을 받고 그렇게 했지만 요즘에는 절대 안 그렇죠. 요즘에는 70, 80까지 경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하고 비교했을 때 한 20년은 이렇게 바뀌어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요 57세, 61세에도 이렇게 많이 성준을 받습니다. 다음은 이제 61세 환갑 성준이라고 하는데요. 이 분들은 뭐 예전에는 건강운이라든지 뭐 이렇게 자손운에 관해서만 굉장히 중요시했는데요. 요즘에는 사업의 운으로다가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좀 전에 말씀해드렸던 그런 지금 경제활동을 왕성하게 활발히 하시는 61세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요즘에 환갑성준을 받으신 분들은 이렇게 사업의 운으로다가 대길하게 받으시는 분들이 많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많이 달라졌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요. 77세의 노제 성주운이신데요. 이분들은 뭐 예전이나 지금이나 예전에는 뭐 노제 성주는 거의 거론을 안 하다시피 했습니다. 왜냐면 그때 돼서 뭐 이렇게 살아계신 분들도 얼마 안 계시고 또 그때 돼서는 뭐 거의 운을 논하기에는 너무 늦은 나이라고 했기 때문에 거의 뭐 들먹거리지를 않았는데요. 요즘에는요 77세 노제 성주운을 받으셔서 100세까지 살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77세에는요 건강의 운을 지켜가라 해서 많이들 운을 받고 있답니다. 네, 건강 발언을 많이 하시죠.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성주운이라는 거는 제가 몇 편에 걸쳐서 많이 영상을 찍어 놓은 게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간단히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지만 조금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성주운에 대해서 찍어놓은 영상을 조금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또 오늘 이렇게 성주운을 처음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성주운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여러 가지 운이 있죠, 여러분. 살다 보면 무슨 운 너무 이름도 많은 운들이 많이 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운을 제대로 받아가느냐, 내가 취할 수 있느냐, 그런 건 좀 다른 의미인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운을 절대 모르고 살아도 승승장구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내가 뭘 열심히 기도를 하고 뭘 해도 막 그 밥에 그 나물인 것 같은 분들도 많으시고, 하지만 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 이유를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기에는 너무 이제 시간이 부족하지만 그 이유들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 거는 나쁠 때에는 좀 막아가고 좋을 때에는 내가 취해야 되죠. 요즘에는요 자기 PR 시대잖아요. 이렇게 무당이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려서 알려지는 것처럼 내가 들어오는 복도 내가 끌어당겨야지 내게 된다는 거죠. 가만히 있는다고 내 거 되지 않아요. 특히나 이 사주를 보시면 연월일시가 다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또 이름이 있죠. 사람이 연월일시 같구만 사주팔자가 정해지지 않아요. 연월일시가 있고 본인의 이름이 있고 본인의 부모자가 있고 조상이 있고 자손이 있습니다. 또 하나 주변 인물들이 있습니다. 주변 환경. 그게 통틀어서 자기의 사주팔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활을 해가면서 그런 환경 속에서 다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접촉을 하면서 살잖아요. 똑같은 연월일시인데 누구는 대통령이 되고 누구는 거지가 되죠. 그것처럼 다 이렇게 다른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데요. 이런 다른 환경 속에서 살면서 내가 어떤 사람은 잘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되고 어떤 사람은 노력을 해도 이만큼이고 어떤 사람은 노력을 안 해도 이만큼 올라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다 본인의 사주팔자에서 비롯이 된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가만히 있어도 잘 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노력을 해도 그만큼인 사람이 있죠. 왜 그러냐면요, 그 사주팔자가 신약한 사주냐 강한 사주냐에 따라서 또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나 강한 사주를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상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내 사주가 다 다르듯이 내가 갖고 있는 사주를 조금씩 보태가 재는 거죠. 내가 이만큼의 50점짜리 사주를 갖고 있다면 그게 갑자기 100점이 되진 않아요, 여러분. 100점이 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50점에서 10점, 10점, 10점을 채워나갈 수는 있어요. 어떻게? 운을 받으면서. 그렇게 채워만 나간다면 같은 사주인데 어떤 사람은 50점에서 머무를 수가 있거나 아니면 혹은 안 좋을 때는 이렇게 내 발목을 잡아서 40점, 30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요, 50점짜리 인생이라도요, 내가 차곡차곡 노력해서 쌓아만 간다면 60점, 70점, 80점이 될 수도 있어요. 반드시. 여러분 믿고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저도 경험을 많이 했던 일이고 제가 이렇게 주위에 이렇게 신도분들이나 여러분들을 기도해 드리면서 많이 느낀 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올해 성준이 드신 분들은 올해밖에 기회가 없습니다. 내년이 되면 이 기회는 오지 않아요. 성주운이라는 명목으로는 이게 다시 오지 않습니다. 또 한 10년을 기다리든 몇 년을 기다려야 돼요. 근데 우리의 인생은 한번 지나면 되돌아오지 않거든요. 정말 귀중한 시간이잖아요. 근데 이 운도 귀중한 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말 간곡하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알려드리는 건데 그래도 잘 모르시는 분들은 본인의 몫이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이걸 또 알아채시는 분들은 그 알아채서 자기 걸로 만드시는 기회를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성주운을 우리가 이렇게 받아가는데 성주운이 매일 드는 것도 아니지만 이렇게 나이대별로 다르다. 하지만 우리가 성주운을 뭐로 보느냐? 도대체 성주운은 뭐예요? 이렇게 또 질문들을 하시는데요. 모든 여러 가지 운들이 있죠, 여러분. 여러 가지의 이름들의 여러 가지의 형태의 여러 가지의 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성주운을 제가 제1로 꼽는 거는요. 모든 운이 있지만 성주운이 기본 바탕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예전부터 성주운을 가택신이라고 했습니다. 성주운을 집안이 편안해야 나가서 돈도 벌 수 있는 거고 건강도 한 거고 이렇게 자손도 번창하는 거예요. 가화만사성이라고 했죠. 그렇듯이 기본이 탄탄해야 흐트러지지가 않아요. 무너지지가 않아요. 하지만 이 성주운이라는 건 예전에는 가택신이라고 봤는데 요즘에는 문서운으로 제가 이제 간략하게 알기 쉽게 표현을 해드리는데요. 이 문서운이라는 건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가 부동산을 사고 파는 것도 문서고요. 또 결혼을 하는 것도 문서고요. 근데 여러분 이혼을 하는 것도 문서입니다. 사람이 태어나는 것도 문서고요. 사람이 죽는 것도 문서입니다. 그리고요, 회사에서 내가 도장을 찍는 것도 문서고요. 내가 만약에 사장이야. 그러면 내가 어떤 거래처랑 이렇게 거래를 트고 계약을 하고 하면서 도장을 찍죠. 그런 것도 다 문서예요.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나요? 만약에 직장 생활을 한다면 직장에서 승진을 하고 이렇게 계급이 올라가는 것도 문서라고 보여지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 것도 다 문서로 보는데요. 참 희한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처음에는 왜 그러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 힌트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운이 들어올 때는요. 너무 큰 운이 들어올 때는 나쁜 것도 큰 게 같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운 들어왔다고 하는데 망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내가 운이 들어온다고 해서 어디서 점을 봤는데 운 들어온다고 해서 사업을 해도 된다고 그러고 뭐 장사를 해도 된다고 그러고 오픈을 해도 된다고 해서 했는데 망했다 이거예요.
망해서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왜? 망하는 것도 문서입니다, 여러분. 이 너무 운이 크게 들어올 때는 나쁜 것도 호사다마라고 같이 들어옵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강한 사주를 갖고 있다면 그거를 내가 좀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좋은 걸 이렇게 또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내가 사주가 약하고 내 그릇이 작다 보면 너무 큰 운이 들어오다가 내 그릇이 엎어지겠죠. 그래서 엎어져서 간다라는 표현들을 또 많이 해요. 나쁜 게 더 강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똑같이 50%, 50%인데 그 기운은 똑같은 50%라고 할지언정 나쁜 게 더 강하게 나한테 느껴지거나 강하게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운이 들어왔는데 망했다. 운이 들어왔는데 죽었다. 사고가 났다.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나이대 27, 37, 47, 57, 61, 77세에 돌아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운이, 큰 운이 들어왔을 때는 반드시 운을 받아서 자기 걸로 취해야, 그래야 내 운이 펼쳐진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또 어떤 식으로 좀 흘러가냐면요. 대부분의 제가 이렇게 통계를 보면요. 이 나이 때 이렇게 운들을 받으시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 계세요. 어머, 선생님, 운 받았는데 왜 올해 뭐 아무런 그게 없나요? 근데 희한한 게 있어요, 여러분. 운을 받고요. 그 해보다는 그 다음 해에 아니면 6개월이 지나거나 1년이 지나서 그때부터 발복하시는 분들이 더 많더라. 그래서 올해 내가 뭐를 분명히 운을 받고 올해 당장 잘 되고 싶죠. 하지만 올해 이 운을 초석으로 해서 이게 발동을 하는 시기가 반드시 있거든요. 운을 받아놔야 운이 발동을 할 거 아니에요. 운이 받아놔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발동을 하질 않아요. 운을 받아서 이게 쓰여지는 때가 반드시 온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너무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또 이렇게 10월 상달에 큰 달에 이렇게 추수해서 제일 풍성한 달에 제일 잘 받아갈 때 이렇게 운맞이를 한다면 여러분들도 운을 크게 받는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기 때문에 예전에 어른들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걸 믿고 우리가 이런 10월 상달에 운맞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10월 상달을 놓치지 마시고, 이번 해를 놓치면 또 내년도 후년도 오질 않기 때문에요. 지금밖에 못 받는 시기이기 때문에 꼭 이번 10월 상달에는 성주 운을 꼭 받으셔서 다들 부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시는 일 대기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나이대 호명할 건데요. 먼저 27세부터 호명할게요, 여러분. 27세, 33세, 35세, 37세. 그리고요, 41세, 43세, 45세, 47세. 다음은 51세, 52세, 53세, 55세, 57세. 61세, 63세, 65세, 67세. 71세, 77세. 이런 분들이 성주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올해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분들이 성주운을 받으실 수 있으세요. 지금 10월 상달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제가 날짜를 너무 이제 이렇게 잡다 보니까 모집 기간이 굉장히 이번에는 짧습니다. 여러분 생각할 시간이 별로 없으실 것 같은데 모집을 하고요.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정이에요. 혹시 하루 이틀 이렇게 앞뒤로 변동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12월 2일로 제가 날짜를 잡고 있고요. 지금부터 모집을 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빨리 신청을 하셔서 이번 해에 제가 말씀드린 나이대 분들은 꼭 성주운 받으셔서 만사대길 하시고 앞으로 승승장구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화로 또 연락 주시고요.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는데 감기들 조심하시고 하루하루 매일매일 행복하게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